매출은 있는데 왜 망할까요? 월 4천만 원씩 팔아도 통장은 마이너스. 15년 버틴 가게가 석 달 만에 문 닫았습니다. 2024년 하루 2,740명씩 폐업했어요. 100만 명 돌파. 여러분 동네 보세요. 임대문에 스티커 붙은 가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 경기 탓이 아니에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당신 월급보다 당신 단골 가게가 먼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점 눈치채셨어요? 동네 카페 손님 꽉 차 있는데 사장님 표정은 어두워요. 치킨집 배달 주문 계속 들어오는데 석 달 뒤에 문 닫았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보면 2024년 폐업 사업자가 103만 명이에요. 하루로 계산하면 2,740명. 지금 이 영상 보는 16분 동안 30명이 가게 문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15년 버틴 의류 매장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IMF도 넘겼고 코로나도 견뎠는데 2025년에 무너졌어요. 왜냐고요? 매출은 있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매출 떨어지면 망했어요. 지금은 매출 있어도 망해요. 뭐가 바뀐 걸까요? 서울 강남에서 의류 매장 운영하는 박정수 씨, 48살, 12년간 월 매출 4천만 원 꾸준히 유지했어요. 2023년까지는요. 2024년부터 3,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 감소. 그럼 이익도 20% 줄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 씨 통장 한번 들여다볼게요. 나가는 돈부터 계산해 봅시다. 월세 1,800만 원. 이게 제일 크죠. 인건비 1,000만 원. 직원 3명 있어요. 재료비 600만 원. 대출이자 250만 원. 은행비 3억 원 있거든요. 전기세, 통신비, 기타 비용 400만 원. 다 합치면 4,150만 원이에요. 매출이 4천만 원일 때는 월 150만 원 손해였어요. 이미 적자였던 거죠. 그런데 매출이 3,2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월 950만 원씩 까먹어요. 석 달이면 2,850만 원 손실, 6개월이면 통장 바닥나요. 박 씨는 2025년 5월에 가게 정리했습니다. 12년 운영한 가게가 석 달 만에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 씨가 게을러서 망했을까요? 아니면 경영을 못해서? 둘 다 아니에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엔진, 고정비라는 이름의 괴물 월세, 인건비, 대출이자. 이게 고정비예요. 손님 한 명도 안 와도 칼같이 나가는 돈이죠. 마치 월급은 안 주는데 매일 출근은 시키는 직장 같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예요. 낮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사장님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4%에서 6% 나와요. 3억 원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 5% 금리면 연간 이자가 1,50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125만 원. 매달 125만 원씩 까먹는데 이게 한 푼도 안 줄어들어요. 경제학에서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으면은 매출 변동이 이익 변동을 몇 배로 증폭시켜요. 좋을 때는 더 좋은데 나쁠 때는 폭삭 무너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월 매출 4천만 원, 고정비 3,500만 원, 변동비 300만 원이면 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10%만 떨어져서 3,600만 원이 되면 이익이 200만 원으로 마이너스 전환됩니다. 매출은 10% 떨어졌는데 이익은 100% 이상 증발한 거예요. 이게 고정비의 무서운 점입니다. 두 번째 엔진, 플랫폼이 바꾼 습관 10년 전에는 옷 사려면은 매장 갔어요. 밥 먹으려면은 식당 갔고요. 지금은요. 쿠팡에서 새벽 배송받고 배달 앱으로 음식 시켜요. 집에서 다 되는데 왜 나가요? 통계청 자료 보면 2025년 2분기 음식점업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2% 떨어졌어요. 노래방, PC방 같은 여가시설은 마이너스 8.3%. 사람들이 진짜로 덜 나가고 있어요. 플랫폼이 우리 습관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홍대 입구에서 술집 운영하는 최민경 씨, 39살. 6년간 운영했는데 2024년부터 이상했대요. 코로나 때는 배달로 버텼어요. 손님 못 오니까 배달로 돌렸죠. 근데 지금은 배달도 안 돼요. 배민에만 술집이 몇백 개예요. 수수료 15% 떼가고 손님은 제일 싼 데로 가고 최씨 월 매출이 5천만 원에서 4,2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월세 700만 원, 인건비 1,300만 원, 재료비 1,700만 원, 대출이자 300만 원, 기타 비용 700만 원 빼면 월 마이너스 450만 원이에요. 석 달이면 1,350만 원 손실. 최 씨는 2025년 8월에 문 닫았습니다. 6년 운영한 가게가 석 달 만에 정리된 거죠. 세 번째 엔진, 사라지는 사람들. 통계청 자료 보면은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혼인 건수는 20만 원. 계속 줄고 있어요. 아이가 없으면 어린이집 필요 없어요. 결혼 안 하면 예식장 필요 없고요. 사람 숫자 자체가 줄면 어떤 업종은 답이 없어요. 어린이집 원장 정은미 씨, 53. 작년 정원이 5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이에요. 선생님 한 분 내보내야 했는데 10년 같이 일한 분이라 차마 못하겠더래요. 월 수입이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월세 3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급식비 200만 원 나가니까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예요. 경제학에서 이걸 인구 의존형 산업이라고 해요. 경기 좋아져도 회복 안 돼요. 사람 숫자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네 번째 엔진, 치솟는 원가,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예요. 높죠? 환율 오르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요. 커피, 밀가루, 식용유, 치즈, 고기. 웬만한 식자재가 수입이거든요. 식당 사장 강은희 씨, 49살. 작년 대비 재료비가 15% 올랐대요. 커피 원두, 우유, 밀가루 전부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못 올려요. 왜? 손님들이 민감하거든요. 1,000원만 올려도 불평 나와요. 옆 가게도 안 올리는데 혼자 올리면 손님이 옆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마진을 깎아요. 당시 마진율이 20%에서 12%로 떨어졌어요. 매출은 비슷한데 남는 돈은 반토막 난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똑같은 업종인데 어떤 가게는 버티고 어떤 가게는 무너질까요? 답은 구조예요. 구조가 다르면 생존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남는 구조. 첫 번째, 고정비가 낮다 편의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작은 공간에 최소 인력으로 돌아가요. 무인 시스템 도입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요. 반복 구매가 있어요. 매일 담배, 음료, 도시락 팔죠. 반대로 대형 예식장 보세요. 큰 홀, 넓은 주차장, 많은 인력. 고정비가 엄청나요. 게다가 반복 구매가 없어요. 한 사람이 결혼 여러 번 안 하잖아요. 구조가 다르면은 같은 매출 감소에도 결과가 천지 차이예요. 살아남는 구조. 두 번째, 소형화와 단순화. 음식점 사장 윤순 씨, 50세. 2024년까지 40평 매장에서 메뉴 30개 운영했어요. 월세 900만 원, 인건비 1,5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빡빡했어요. 2025년 초에 과감하게 바꿨어요. 15평으로 축소, 메뉴 8개로 단순화, 배달 전문으로 전환. 홀 운영 안 하니까 인건비 반토막. 메뉴 줄이니까 재료비 관리 쉬워졌고요. 결과 월세 4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총 비용이 4,1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매출은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남는 돈은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플러스 1,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윤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매장 줄이고 메뉴 줄이면 좀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반대더라고요. 집중하니까 오히려 효율이 올라갔어요. 살아남는 구조 세 번째, 경험을 판다.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전부 온라인으로 가요. 그럼 오프라인은 온라인이 못 주는 걸 줘야 해요. 뭘까요? 경험, 즉시성, 신뢰.
화장품, 매장실장, 유미선 씨, 38살. 그냥 파는 건 답이 없더래요. 올리브영도 있고 쿠팡도 있는데 왜 매장에 와요? 그래서 바꿨어요. 메이크업 해드리고 피부 타입 분석하고 샘플 넉넉하게 드리고 UC 매장 고객 재방문율이 30%에서 60%로 올랐어요. 손님들이 말해요. 온라인은 싸긴 한데 내 피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직접 발라보고 상담받고 확신하고 사니까 좋아요. 이게 오프라인의 새로운 역할이에요. 파는 곳이 아니라 해결해주는 곳. 자, 그럼 2026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본인 가게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왼쪽에 매출 적으세요. 오른쪽에 고정비 적고요. 고정비가 매출의 몇 %인지 계산해 보세요. 70%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80% 넘으면은 레드라인입니다. 90% 넘으면 이미 위기예요. 박정수 씨 기억나죠? 매출 4천만 원에 고정비 4,100만 원. 비율이 92.5%였어요. 매출이 10%만 떨어져도 즉시 적자 전환되는 구조였던 거죠. 본인 가게가 몇 %인지 지금 계산해 보세요. 70% 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둘째, 고정비를 변동비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고정비는 손님 없어도 나가요. 변동비는 손님 있을 때만 나가고요. 고정비를 최대한 변동비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규직 직원 대신 시간제 알바 쓰기, 큰 매장 대신 작은 매장으로 이전하기, 재고 많이 쌓지 말고 필요할 때만 소량 구매하기, 윤슨 씨가 40평에서 15평으로 줄인 것처럼요. 매장 작아지면은 월세 줄고 관리비 줄고 인건비 줄어요. 고정비가 확 내려가는 거죠. 셋째, 메뉴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메뉴 많으면 좋아 보이죠? 틀렸습니다. 메뉴 많으면 재고, 관리 복잡해지고 재료비 늘어나고 주방 효율 떨어져요. 윤슨 씨가 메뉴 30개에서 8개로 줄였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8개만 남기고 다 정리한 거예요. 결과? 재료비 줄고 음식 퀄리티 올라가고 회전율 빨라졌어요. 여러분 가게도 해보세요. 지난 석 달간 판매량 데이터 뽑아보세요. 상위 10개가 전체 매출의 80% 차지할 거예요. 나머지 20개는 그냥 짐이에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넷째, 온라인이 못 주는 걸 주세요. 온라인은 편하고 싸요. 근데 못 주는 게 있어요. 즉시성, 경험, 신뢰. 즉시성.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배달 기다릴 수 없는 거. 경험.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 하는 거. 신뢰, 전문가 조언, 맞춤 서비스. 유미선 씨, 화장품 매장처럼요. 피부 타입 분석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샘플 넉넉하게 주니까 재방문율이 2배로 올랐잖아요. 여러분 업종에서 온라인이 못 주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다섯째, 입지와 타겟을 냉정하게 재평가하세요. 같은 치킨집인데 강남 대치동과 지방 소도시는 완전히 달라요. 유동인구 다르고 소비력 다르고 배달 수요 다르거든요. 본인 가게가 어떤 입지에 있는지, 주 고객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보세요. 20, 30대 직장인 타겟이면 배달 강화하고 50, 60대 동네 주민 타겟이면 방문 경험 강화하고 입지가 안 맞으면은 과감하게 이전도 고려해야 해요. 월세 100만 원 싼 곳으로 옮기면은 1년에 1200만 원 절약되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딱 4가지만 하세요. 첫째, 통장 열어서 지난 석 달간 매출과 지출 확인하세요. 엑셀 켜서 정리하세요. 매출 얼마, 고정비 얼마, 변동비 얼마, 남는 돈 얼마. 숫자로 보면은 정확히 보여요. 감으로 하지 마세요. 고정비 비율이 70% 넘으면 위험해요. 지금부터 줄일 방법 찾아야 합니다. 둘째, 메뉴별 판매량, 데이터 뽑으세요. POS 시스템 있으면 석 달간 메뉴별 판매 순위 확인하세요. 없으면 수기로라도 체크하고요. 상위 10가에 찾아서 나머지는 정리할 준비하세요. 메뉴 줄이는 게 매출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익 늘어나요. 윤순 씨가 증명했잖아요. 셋째, 경쟁 업체 5군데 방문하세요. 같은 업종 잘 되는 곳 3군데, 안 되는 곳 2군데 가보세요. 뭐가 다른지 관찰하세요. 매장 크기, 메뉴 구성, 가격, 서비스, 분위기. 잘 되는 곳은 뭔가 다른 걸 주고 있어요. 온라인이 못 주는 걸요. 그게 뭔지 찾아내세요. 넷째, 3달 안에 하나는 바꾸세요. 메뉴 줄이기, 매장 축소, 배달 전환, 서비스 개선. 뭐든 좋아요. 하나는 바꿔보세요. 3달 해보고 데이터 보고 판단하세요. 아무것도 안 바꾸면 1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고민할 가게도 없을 수 있어요. 변화가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면 3달이면 통장 바닥나요. 박정수 씨, 최민경 씨처럼요. 2024년 103만 명이 폐업했어요. 2025년은 더 늘었을 거고요. 하루 2,740명씩 가게 문 닫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골 카페, 단골 식당, 단골 미용실 다 이 숫자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조가 바뀌었어요. 고정비는 높아지고 플랫폼은 습관을 바꿔놨고 인구는 줄고 원가는 올라요. 4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든 특정 업종은 못 버텨요. 근데 희망도 있어요. 구조를 바꾸면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윤순 씨처럼 소형화하고 단순화하고 집중하면은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 업종, 고민, 계획. 함께 이야기하면 해답이 보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6년 생존 전략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